네, 이번 순서는 금요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건강한 옵쇼. 건강 옵쇼. 저희 건강 옵쇼 네.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수의사 분과 함께하겠어요. 수의사 선생님과 네. 함께하는데요. 김광훈 수의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광훈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수의 선생님 처음 모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반려동물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죠.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네.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의 건강을 제대로 알고 네. 그 가족의 건강 아팠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를 알면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그게 사람이 됐든 반려동물이 네. 됐든 근심거리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자, 건강 옵쇼 오늘의 주제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들. 반려동물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건 바로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피부병, 귀병, 눈병을 진단받았다면 혹시 알레르기로 인한 문제는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반려동물들의 알레르기에 대한 모든 것 건강한 옵쇼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람도 알레르기 피부병 있고 알레르기 증상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공기도 안 좋아지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좀 콧물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눈도 굉장히 뻑뻑해지는 것 같고 그런 알레르기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 가지신 분들, 재채기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거리 중에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요? 꽃게장 이런 거 먹고 새우 같은 거 좀 날것으로 먹으면 아. 입술이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붓는군요. 네, 막 간질간질한데. 네. 수 선생님, 네. 동물들도 이렇게 알레르기가 오면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거의 사람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 친구들도 이제 증상이 모든 사람이랑 강아지나 고양이 다 비슷한데 네. 원인 물질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달아드릴 수는 없고 네.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네. 첫 번째가 음식물 알레르기, 두 번째가 기생충 알레르기, 마지막 네. 세 번째가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부 환경성 아토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음식물. 그럼 음식물. 그러면 이렇게 뭐 갑각류처럼 뭔가 먹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맞아요. 네?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먹은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고기에서 가장 많이 와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에서 애들 알레르기가 많이 아니 발생해요. 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고기 알레르기가 있는데 네. 뭐 다 모든 고기에 다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각각의 아이들마다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 그다음에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고기에 네. 대해서 알레르기가 가장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생충, 즉 진드기라든지 벼룩 이런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벼룩이나 이런 친구들이 피를 빨을 때 침이 몸속에 들어가거나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물려서요. 네, 물려서. 네, 저는 거기에 기생충을 반응해요. 먹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안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뭐에 이렇게 네. 묻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시대가 좋아져서 예. 그렇게 네. 음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오. 물려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제 아. 독성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알레르기가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제일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콕 집어서 뭐다라고 알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오는 아토피가 가장 어려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결국 사람처럼 똑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긴다. 네. 근데 알레르기 사람 같은 경우는 긁는 질환들 좀 간지러워서 긁는 질환도 긁죠, 있고 막. 네. 어떤 분들은 약간 구토 증상도 일으킨다 이런 분들도 있고. 울렁울렁하고 예, 그렇죠. 동물도 네, 혹시 뭐 토하고. 배탈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알레르기 네, 때문에? 거의 사람과 똑같아요. 거의 그러면? 똑같은데 네. 뭐 먹어서 이제 잘못 걸리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네. 구토나 설사 이걸 의심하시는데 실제로는 구토나 설사 소화기 증상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네. 강아지, 고양이 다 사람과 유사하니까 뭐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강아지를 이제 먼저 강아지부터 네, 네, 강아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보여드리면, 네. 자, 실제로- 강아지 같은 경우에 네, 오
기본적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귀나 얼굴, 피 진돗개네요. 뭐 이런 네. 쪽은 되는데 네. 끈적끈적한 이제 액체라든지 악취가 난다던가 발적이 생긴다던가 특히 털이 빠지는 증상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아지한테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이고요. 소양감이 간지러움을 네, 하는 간지러움. 건가요? 소양감이 소양. 간지러움. 네, 예. 간지러움이죠. 그리고 고양이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아. 화면은 나갈 겁니다. 설명해 고양이는 주시죠. 다르군요. 아우, 네, 너무 고양이는 이제 귀엽게 그렸네. 강아지보다는 조금 다른데 특정 부위에 주로 많이 일으켜서 보통 얘네들도 털 빠짐이라든지 아하. 이제 뭐 긁거나 이런 것도 소양감도 역시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네. 입술에 이제 그 수포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고양이들의 약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견과 반려묘 사이에 가장 큰 그 알레르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뭐 부분? 짧게 네. 말씀하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병변이 일어나는 건 강아지. 아하. 네. 어떤 특정 부위에만 일어나는 거는 이제 고양이 이렇게 오, 보시면은 쉽게 그렇군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 본인도 이제 알레르기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구나 이렇게 접해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이 알레르기를 글쎄요, 동물 같은 경우에도 미리 내가 무슨 알레르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법? 네. 예방법이 네. 뭐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원인을 네. 찾기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인 찾기 어려워서 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음흠. 그래서 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제 유산균을 먹는 방법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보충제나 영양제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사료나 간식의 표지에 하이포알러제닉이라는 표현 또는 가수분해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는 사료나 그 간식을 고르시면 음식물 알레르기를 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이- 가수분해. 포알레제닉? 하이. 네, 하이포? 하이퍼는 높은 거, 하이포는 낮은 거. 낮은 거. 그래서 아. 하이포, 낮은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수분해는요 네. 또 가스분해는 이제 단백질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몸이 이게 무슨 고기지? 이걸 모르게 만들어서 오.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성분이 네. 어차피 똑같은데? 근데 너무너무 잘게 잘게 쪼개면 쪼개면?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를 몰라요. 면역세포가 네, 몰라요. 그렇게 예방하는 아유, 거예요. 아이들도 뭘 안 먹을 때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뭔지 모르게 하면 막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군요. 비슷하네요. 예.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법 지금 만나보시죠. 반려동물들을 괴롭히는 알레르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영양제는 유산균. 반려동물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먹여보세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주는 영양제는 오메가6. 항염증 작용과 관련된 오메가3도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 알레르기 예방 및 완화에는 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료를 고를 때 가수분해 또는 하이포알러제닉이라고 쓰여있는 사료를 선택해서 먹여보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세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순간으로 또 이게 장소 이동하셨습니다. 그쪽에 가셨는데, 네. 저희가 보통 건강한 옵쇼에서는 이렇게 장소를 옮기시면은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운동법, 뭐 마사지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반려동물, 글쎄요, 알레르기 예방하는 뭐 체조가 있습니까? 뭐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저희 친구들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그런 건 운동법은 없고요. 네. 오늘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이게 어떤 게 알레르기성 피부병인지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법을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레르기 네. 진단법은요, 집에서 네, 이제 네. 수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대충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털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네, 이렇게 예, 이렇게 긁는 알레르기를, 경우들이 있는데 예. 강아지들은 이렇게 긁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강아지 행동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네. 그런 거랑 좀 헷갈릴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보호자 들고. 입장에서 네. 진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정답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네. 따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이 친구 털이 너무 많아요. 털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잘 안 보이다가 미용을 해서 이제 털이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부병이 너무 심해져서 털이 이제 네. 왕창왕창 빠지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오면 그때 이제 동물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수의사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알레르기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강아지를 먼저 보실게요. 강아지 사진을 보면은 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가 제일 아우. 중요한 것 같으신가요? 네, 강아지가 대자로 뻗었네요. 일단 대자로 뻗었는데 네. 저 정도로면 진짜 아픈 건데요. 글쎄요, 근데요, 뭐 제가 잘 봤는지 아픈 모르겠는데 부위를 표시한 네.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손끝, 제일 발끝. 중요한 예. 거는 네, 바로 네. 대칭성입니다. 좌우. 네, 척추 아.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네.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오. 겨드랑이, 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부위에 피부병이 있으면은 저희는 알레르기성 피부병을 의심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결코 그러면 한쪽 눈만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그럴 오른쪽 수도 발만 있는데, 있다든지 네, 그렇지는 그런지요. 않고. 저도 이제 네. 그 진료를 할 때 네. 오른쪽 발이 아파서 왔어요라고 온 친구는 제가 왼쪽도 한번 볼게요라고 왼쪽을 아. 봤을 때 거기도 비슷한 피부병이 있으면 알레르기성 네. 피부병이 오. 의심이 됩니다. 사진을 네. 보시면은 예. 양쪽 눈, 그다음 배 전체, 그다음 양쪽 귀, 양쪽 발, 양쪽 겨드랑이 이렇게 이제 그 대칭성을 이루는 게 강아지의 알레르기성 피부병의 특징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척추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를 의심하시고요. 다음은 네. 고양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이 강아지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 몇 군데 없죠? 예, 몇 군데 고양이는 없으면 네. 얼굴과 배. 네, 얼굴과 배. 예. 예, 예. 고양이들은 이제 얼굴과 배에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는 게 특징이라서요. 네. 뒤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입술 주변 위에 있는 사진들은 배에 이제 저렇게 피부병이 있는 경우는 배 알레르기성 피부병이고 아.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고양이들은 겉에 이제 피부병이 있는 게 아니라 입술을 뒤집었을 때 입술 안쪽에 수포라든지 이제 아. 병변이 일어나는 게 알레르기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수시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수시로 입술을 뒤집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고양이들이 이렇게 하는 입술을 뒤집는 그런 그 표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보다 표정일 그런 때 이렇게 빨리 뒤집어 봐야 되나요? 그렇긴 하고요. 보통 이제 박박 긁는다. 뭐 아. 기본적으로 이제 소양감, 긁는 네.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하면서 입술 한번 뒤집어 보시는 것도 그렇군요.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 밖에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지 알레르기인지 알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먼저 걸려보기 전까지는 찾기가 어려운 게 알레르기성 피부병이긴 그렇죠. 한데요. 그래도 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어떤 알러지성 피부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 직접 검사법이라고 해서 네. 피부에다가 알레르기 물질을 조금 주사를 해요. 아.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부풀어 오르는 강도가 네. 많이 부풀어 오르면 이거는 강한 알레르기. 적게 부풀어 오르면 약한 알레르기. 네. 아예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얘는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직접 피부 검사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쉬운 검사법은 혈액을 조금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연구기관에 보내면 한 2, 3일 뒤에 이제 다 옵니다. 얘는 네. 어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고 오기 때문에 보통은 쉬운 검사법은 혈액 검사가 쉬운 검사법이긴 한데 네. 실제로는 정확한 거는 피부 검사법이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직접 떨어뜨리는 방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레르기 피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법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네. 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 중 알레르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호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알레르기 피부병 진단법. 강아지의 경우 척추 라인에 따라 좌우 대칭적인 부위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레르기를 의심합니다. 만약 한쪽 부위에만 피부병이 있다면 알레르기보다는 다른 원인을 먼저 살펴봅니다. 고양이는 주로 배와 얼굴 쪽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눈 주위가 붓거나 탈모, 긁어서 난 상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은 증상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진단 후 반드시 수의사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법을 알려주시죠. 제가 오늘 네. 여기에 나온 정확한 이유죠. 수의사니까 네. 치료를 위해서 그럼요. 나왔으니까. 수의사라는 직업이 치료를 위한 직업이니까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은 원인을 아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네.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먹여보고 알레르기가 있네, 그럼 얘는 안 먹이고 얘는 알레르기가 없네, 그럼 계속 먹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근데, 원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그렇게 음식 한 개만.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근데 아. 뭐 말만 들어도 이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시면 수의사 네. 선생님이 이제 보호자님들의 상황에 맞게 이제 이렇게 어떤 스케줄을 짜 주실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음식 알레르기는 네. 예방 치료는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요. 예. 보통 기생충 이제 그 알레르기는 기생충 자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먹이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이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약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 환경에 의한 이제 알레르기인 아토피는 네. 원인이 어렵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치료도 그렇죠. 어렵고. 예. 그래서 보통은 가장 주 증상인 소양감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물이랑 주사가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이제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약을 처방받으시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소양감을 줄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도 아토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도 이렇게 치료가 돼서 많이 호전돼서 좋아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좀 종종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복합적이기 네. 때문에요. 이제 하나씩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 스스로의 면역력도 높이고 수의사와 이제 보호자님들의 동시에 같이 이제 그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알레르기가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네. 인간의 질환은 자기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찾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네. 또 이런 부분은 보호자가 열심히 한 가지 사료 먹인다든지 아, 수의사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측면이 중요한 거겠네요. 예. 네, 요즘에 뭐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고 있고 또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씩 또 막 10마리씩 또 키우는 분들 많고 그러는데 워낙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니까 수의사가 되셨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집에 유기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친구 똑같이 뭐 저희와 같이 이제 뭐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특히 우리처럼 아파요. 아픈데 말을 못 해가지고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말을 못 하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자님들에게 2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이 친구들은 말은 절대로 못하니까 꼭 이제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마지막 말씀으로 가름해서 듣겠습니다. 김광훈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